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나요? 지금 보험평가원의 평가에 의하면은요, 네. 2010년도에는 58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 경우에는 80만 명 정도가 어깨 질환을 앓고 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8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네네. 같은데요. 근데 어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별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리 젊은 분들이 스포츠 활동들을 많이 하고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요. 네. 30대나 40대인 경우는 운동에 의해서 어깨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외상성이라고 하죠. 이제 다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네. 50대 이후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 회전근개 질환 형태의 종류로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이나 이런 질환들이 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연령대별로 정말 이 통증이 다양하네요. 방금 이 선생님 말씀처럼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가 방송에도 많이 보다 보면 유현진 선수 많이 네. 들어보시죠. 그분 우리 유명하신 야구 선수이다 보니까 거기에 못지않게 어깨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네. 네. 헬스를 과도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운동하면서 어깨를 바깥으로 젖힐 때 그 이두박근이라고 하는 그 부위가 손상이 되면서 아픈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제 주변에 또 운동을 심하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네. 수염진 통제를 달고 사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수염진 통제를 사용하면 신장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회전근개 질환이나 어깨 질환이 있을 때 보통은 원인이 잘 모를 때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으로 약을 2, 3개월 정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2, 3개월 넘게 더 드시거나 그러면 약을 분해하는 부위가 콩팥이나 간이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 신장 쪽에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 사실 이 어깨 통증에도 단순하게 그냥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심각한 질환이 있을 텐데요. 이 어깨 통증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 있는 오십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50살 먹었는데 어깨가 아프다. 네. 그거를 특별하게 표현하는 과학적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살 먹으면 어깨가 아프다 해서 한자로 만들어진 게 50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그 50견의 원인이 뭔가 하고 많은 부분들을 검사를 해보니까는 네. 네. 젊은 사람들은 외상성으로 유현진 선수처럼 근육 이두박근이 붙은 부위가 분리되는 네. 그런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회전근개 부분이 손상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회전근개 질환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충돌하면서 어깨가 아픈 충돌 증후군도 있고요. 네. 그게 오래돼가지고 또 석회 물질이 나와서 있는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그게 더 진행이 되면 근육이 파열되는 대표적인 회전근개 파열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침 옆에 이 판넬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네네. 이 회전근개 파열의 형태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 좀, 이 판넬을 보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어깨를 근육은 4개 근육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나이가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회전근개 파열이 부위가 좀씩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이 뼈 부분과 네. 밑에 있는 극상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돌하면서 찢어지면서 외상 속으로 생겨서 윗부분이 이렇게 파열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급속한 외상이 없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근육과 뼈가 계속적인 충돌에 의해서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퇴행성 형태로 좀 네.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이게 견봉의 형태라고 합니다. 네. 보통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마다 이 얼굴이 다르듯이 네. 어깨에 있는 이 견봉의 모양이 또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태어날 때는 이렇게 평평한 사람, 꺾어진 사람, 더 휘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태어나는데 네. 50살 정도 나이가 먹게 되면 이 부분들이 석회 그 조직들이 증식하게 돼서 네. 이끼가 끼듯이 증식하게 돼서 이 공간들이 좁아지게 됩니다. 아, 네. 그럼 상대적으로 평평한 것보다는 꺾이고 휘어져 있는 이런 분들이 밑에 있는 근육들이 충돌을 더 많이 하게 돼서 네.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보통의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견봉의 변형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질환 중에서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 게 아, 네. 여기 이렇게. 거군요. 석회성 물질들이 이렇게 존재해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혹시 아나운서 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껍질이 벗겨지면 송진이 나오죠. 네. 그렇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까 거기 견봉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회전근개 근육을 이렇게 손상을 주게 되면 이 부위에서 결국은 이렇게 송진이 나오듯이 석회 물질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렇게 석회 물질들이 나온 사람들은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서 그렇죠. 아마도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응급실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대표적인 석회성 건염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회전근개 파열의 네. 양상의 사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쪽에 찢어진다고 했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안쪽부터. 차츰차츰해서 네. 예, 맞습니다. 네. 안쪽에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심하게 찢어지게 됩니다. 저희 한국의 어깨를 수술하는 방법들 중에서도 네. 이제는 퇴행성인 경우도 있지만 외상성으로 젊은 사람들이 바깥쪽에 찢어져 가지고 오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어깨 통증 중에 대표적인 게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잖아요. 네네. 두 질환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보편적으로 표현하는 어깨 질환의 오십견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아, 네. 어깨가 잘 안 움직이는 것을 대표적으로 오십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네. 그러면서 통증이 동반돼 있겠죠. 네. 회전근개는 뭐냐면 그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 네.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음,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되는 방법은 네. 네. 예전에는 오십견은 말씀드린 것처럼 50살 먹으면 어깨가 아프다. 네.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깨가 잘 안 움직이면서 아프다. 네. 근데 특별한 원인이 없다. 할 때는 오십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네. 네. 회전근개 질환은 그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나 다른 구조물들의 이상이 있을 때 질환이라고 표현할 때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어깨가 결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잠을 잘못 잔다던가 뭐 담이 온다고도 하는데 그런 거는 오십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어깨를 아프신 분들이 네. 목 뒤쪽이 아프거나 네네. 어깨 뒤쪽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어깨가 아프면서 목 부위가 같이 아픈 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십견이라기보다는 어깨 질환이 같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동차가 타이어가 망가졌는데 전기장치가 망가져 있는 부분들을 간과를 하게 되면 네. 타이어만 찢어졌는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깨 부분을 아프다 하더라도 신경에 관련된 목 부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방금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오십견과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네, 오십견은 특별한 원인을 먼저 찾기 전에 아픈 거라서 네. 그리고 관절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오십견인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약으로 또 물리치료로 해서 2, 3개월 정도 합니다. 네. 그렇게 2, 3개월 정도를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밤에도 아프고 관절이 계속 잘 안 움직일 경우에는 약만 드셔서는 안 되고 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에서 원인을 찾아서 네. 치료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네. 어깨 통증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회전근개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 찢어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정도에 따라서 충돌하는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찢어졌는지 네. 그러지 않으면 퇴행성으로 되면서 찢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완전히 찢어졌는지 네.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구나. 그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깨 통증은 또 초기에 치료하면 수술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수술과 비수술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옷이 닳았을 때와 옷이 네. 찢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닳았을 때는 데려주고 이렇게 또 다듬어주면 그렇죠. 쓸 수가 있겠죠. 네. 네. 또 옷이 다 찢어져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무리 데려도 불가능하죠. 네. 세탁을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의 회전근개 부분들이 손상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비수술적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거기에서 파열된 정도가 많으면 수술적 요법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더 아프지 않는 어깨를 만들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뭐 만약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다면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사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그럼 수술을 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어깨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위쪽에 다치고 네. 바깥쪽에 다치고 오래된 사람들은 안쪽에도 찢어지게 되는데 네. 우리가 어깨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또한 일을 할 때 너무 과도한 운동들이나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자세나 네. 그걸 너무 오래 하는 것은 결국은 재손상을 또 그럴 수 오게끔 있겠네요.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을 빨리 발견하고 이제 그 자세를 안 하도록 하던가 네. 빨리 고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면 인공관절 수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깨도 인공관절 수술이 있나요? 네네. 우리가 옷이 찢어지면 처음에는 꼬매기가 좋습니다. 네. 근데 좀 더 많이 찢어지면 덫을 대줍니다. 어때야죠? 네. 그다음에 더 많이 찢어지면 어때요? 옷을 버리게 되고 새로 사게 됩니다. 네. 어깨도 질환이 마찬가지입니다. 회전근개 질환이나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꼬맬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옷을 바꾸듯이 어깨 관절을 바꿔주는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합병증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네네. 마찬가지로 합병증 우려는 없나요?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 갔을 때도 보면 네. 수술을 두세 번 하는 재차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요즘에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많이 돼서요. 네. 네. 그렇게 합병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관절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정도. 아, 생각보다는 어깨 인공관절 수술은 결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번에 해결된다고 봐도 될 가능성이 네, 높은 네, 거겠죠. 네. 근데 어깨 통증만큼이나 또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팔꿈치 통증이 나타나는 거는 어떤 증상이며 원인은 뭘까요? 네, 지금 이제 겨울이라고 아까 이 겨울에 김장하시거나 일하신 분들이 팔을 과도하게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고무줄이 늘어나는 정도가 한계가 있는데 네. 갑작스럽게 쓰거나 과도하게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팔꿈치에 있는 근육이 달라붙은 자리가 떨어지면서 아, 어깨가 많이 아픈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싱 하거나 네. 운동을 테니스를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해서 과도하게 손목을 팔꿈치를 써서
근육이 찢어지면서 통증이 느끼는 외상과염들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운동하다가 몸무게를 재면은 좀 찌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운동을 할 때 이 본인의 근력보다 조금 더 무리를 해서 네네. 이 어깨나 이 팔꿈치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또 치료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이제 근육이 조금 늘어나거나 네. 그러면서 아픈 정도는 소염제 먹고 4, 5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네. 물리치료를 하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네네.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될 정도의 아픔은 올 때는 이렇게 근육이 쭉 가서 달라붙은 이 자리가 네. 네.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럼 이분들은 특히 걸레를 짧거나 컵을 들거나 아. 이런 팔을 손을 쓸 때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군요. 네. 네네. 이럴 때는 찢어졌는지 파열됐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단계별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어깨와 팔꿈치, 즉 상지 질환의 예방을 위한 방법은 또 어떻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들이 어깨에 있는 달라붙은 근육이나 손목에 팔꿈치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네. 긴장하게 되면 달라붙은 자리가 늘어나거나 떨어지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될 때는 운동하기 전에 보통 여름에 따뜻할 때 한때보다는 준비 운동을 더 많이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보통은 여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사전 운동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어떤 운동들을 이렇게 하시는 게 네. 근육의 손상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어깨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팔꿈치 같은 이런 이 관절 부위에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같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깨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증을 느끼면서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지면서 생기면서 통증을 느끼는 오십견 같은 경우처럼 네. 있는 경우는 가장 알아야 될 것은 물리치료하거나 운동치료를 스스로 많이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물건을 들어야 되는 거나 또 철봉에서 이렇게 매달리면 어깨가 이렇게 펴진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원칙적으로 꼭 지켜야 될 거는 뭐냐면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이 아팠는데 오른쪽의 관절이 잘 안 움직이고 힘들다 네. 그러면 오른쪽에 힘을 뺀 상태에서 관절들이 굳어져 있을 때는 그걸 이완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간단한 몇 가지를 밝혀드리면 네네. 이렇게 잘 안 바깥으로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안 될 때는 아픈 쪽 오른쪽에 힘을 빼고 네. 이런 봉이나 줄을 이용해서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지탱하다가 다시 이렇게 힘을 빼고 이거는 5번 정도 하면 이 근육들이 풀어진 상태에서 굳지 않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바깥쪽도 또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아. 올려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 힘을 빼고 왼쪽 손으로 안 아픈 손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아. 아플 때 약간 내려서 5초 정도 지탱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면 그 굳어져 있는 관절들이 조금씩 또 관절 라인이 늘어나면서 움직이는 각도나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오늘 뭐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치료법이라던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 예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말 도움 말씀 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김기범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